안녕하세요. 동화 할아버지예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이제는 잠시 쉰다고 생각하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기대 보세요. 새벽을 굽는 빵집. 밤이 아주 깊어지면 세상에는 낮 동안 감추어 두었던 기척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요. 낡은 냉장고가 웅웅 숨쉬는 소리, 아무도 밟지 않는 계단이 혼자 삐걱이는 소리, 창틀에 걸린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가볍게 유리를 긁는 소리.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문득 다시 떠오르는 오래된 표정 하나. 그런 시간에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따뜻한 것이 생각나지요. 꼭 빵이 아니어도 좋고, 스프여도 좋고, 컵에 담긴 우유여도 좋아요. 사람 마음은 이상해서 서러울 때는 설명보다 온도를 먼저 찾으니까요. 차갑게 식은 하루를 입안에 넣고 오래 삼키지 못한 날에는 더 그래요. 골목 끝에 작은 빵집이 하나 있었어요. 낮에도 문은 열려 있었지만 진짜 얼굴은 늘 새벽에 드러나는 곳이었지요. 간판에는 밀가루가 날아와 앉은 것처럼 하얀 글씨로 작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다들 빵집 이름치고는 어딘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빵을 파는 곳인데 왜 굳이 새벽을 간판에 올려두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앞을 새벽 4시쯤 지나본 사람이라면 알았을 거예요. 그 가게는 단지 빵을 굽는 곳이 아니라 어두운 시간을 조금 견딜 만한 냄새로 바꿔주는 곳이었다는 걸. 가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버터 냄새가 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스트가 부풀어 오르며 내는 미세한 시큼함, 그리고 막 꺼낸 식빵의 껍질에서만 나는 고소하고 뜨거운 향, 거기에 커피콩이 갈리는 냄새가 아주 얇게 섞였지요. 신기한 건 그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 얼굴이 조금씩 풀어진다는 거였어요. 꼭 웃지는 않아도 좋았어요. 굳어있던 턱이 느슨해지고 말 끝에 걸려있던 방어심이 살짝 내려앉는 정도면 충분했어요. 빵집 주인은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날에는 오래 살아본 사람처럼 보였고, 어떤 날에는 아직 미련을 다 버리지 못한 청년처럼 보였어요. 그는 늘 흰 앞치마를 둘렀는데 이상하게도 조금도 번잡해 보이지 않았어요. 밀가루를 묻힌 손으로 반죽을 접을 때조차 소란이 없었지요. 마치 급하게 사는 것이 꼭 성실한 것은 아니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주인장이라고 불렀고, 가까워진 사람들은 제빵사라고 불렀고, 더 가까워진 사람들조차 이름은 잘 몰랐어요. 그는 이름보다 상대의 표정을 더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는 먼저 물을 한 컵 내주었어요. 배고픈 사람인지, 지친 사람인지, 울고 싶은 사람인지, 심지어 무슨 빵을 고를지도 아직 모르겠는 사람인지, 대개는 첫 한 모금 마시는 방식만 보고도 짐작하는 듯 했어요. 천천히 마시면 오래 참은 사람, 급하게 비우면 하루 내내 아무도 자기를 기다려주지 않았던 사람, 입만 대고 내려놓으면 아직 울음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 빵집에는 메뉴판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손님들은 자주 그걸 보지 않았어요. 주인장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곤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조금 바삭한 게 좋겠네요. 아니면 속이 부드러운 쪽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은 단맛이 필요한 표정은 아니에요. 오늘은 천천히 씹히는 빵이 나을 거예요. 그 말은 참 묘했어요. 무슨 예언처럼 들리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반박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가 권한 빵을 먹고 나서야 자기에게 정말 필요했던 게 그 맛이었다는 걸 알아차리곤 했어요. 그 빵집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밝기 전까지 누구든 한 가지 이야기를 맡길 수 있다는 것.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종이에 적어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빵이 구워지는 동안 지금 자기 안에서 가장 뜨겁거나 가장 차가운 것을 한 가지 꺼내 놓으면 됐지요. 말이 길어도 됐고 짧아도 됐어요. 끝내 말이 되지 않아 침묵으로 남아도 괜찮았어요. 주인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빵 하나를 골라 주었어요. 그리고 늘 같은 말을 덧붙였지요. 이건 해결용이 아니라 통과용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해결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그 말 앞에서 조금 조용해졌어요. 세상에는 해결보다 통과가 먼저 필요한 밤이 많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런 밤이었어요. 창밖에는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유리창을 매만지고 있었고 거리의 불빛은 늦은 시간답게 성의 없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골목은 꼭 아직 세상이 시작되기 전처럼 보였지요. 빵집 안에서는 반죽이 부풀고 있었고 커다란 오븐에서는 불이 낮게 숨쉬고 있었어요.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아직 어른의 옷을 입는 법이 조금 서툰 나이였어요. 교복도 아니고 완전한 정장도 아닌 어중간한 외투를 걸친 채 서 있었지요. 얼굴은 차가웠고 손끝은 더 차가웠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몹시 말라 있었어요. 한참 울고 난 눈은 붉기라도 한데 오래 참아버린 눈은 오히려 너무 마르거든요. 주인장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앉아요. 지금은 고르는 것보다 녹이는 게 먼저예요. 아이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왜 혼자 돌아다니는지, 집은 어디인지, 괜찮은지 아닌지, 누가 먼저 그런 걸 묻지 않는 순간을 사람은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아이는 조용히 창가 자리로 가 앉았어요. 앞에 놓인 물컵에는 아직 미세한 김이 올라왔어요. 그런 배려는 아주 작아서 오히려 더 오래 남지요. 대단한 친절보다 먼저 알아봐주는 한두 가지가 사람을 붙잡을 때가 있으니까요. 한참 뒤에야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 진짜 이상한가 봐요. 주인장은 반죽을 한 번 접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자주 오해받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이상한 사람은 대개 자기가 이상하다는 말부터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너무 오래 혼자 참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는 그 말에 곧바로 울지 않았어요. 대신 입술이 잠깐 흔들렸지요. 울음은 늘 눈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턱 아래에서 먼저 떨리고 어떤 날은 숨이 얕아지는 방식으로 먼저 와요. 아이의 손에는 작은 통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동그란 금속 통이었는데
뚜껑에는 별 모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사탕통 같기도 하고 바느질 상자 같기도 했지요. 그건 뭐예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이걸 버리려고 나왔거든요. 아이는 말끝을 내리며 통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들인데 그냥 못 버렸어요. 쪽지, 단추, 잃어버린 귀걸이 한 짝, 누가 준 건지 기억도 안 나는 작은 구슬,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이 접어준 종이별, 엄마가 머리 묶어주다가 끊어진 리본, 시험 잘 본 날 샀던 싸구려 반지, 그런 것들이요. 좋아 보이는데요. 좋지 않아요. 이게 다 쓸모없는 것 같아서요. 저도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그래도 주인장은 놓치지 않았어요. 가게 안에서는 오븐팬이 미세하게 식는 소리, 칼이 나무 도마에 닿는 작은 소리, 발효 중인 반죽이 스스로 안쪽에서 숨쉬는 기척 같은 것들이 조용히 들리고 있었지요. 그런 곳에서는 사람의 작은 목소리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대놓고 말한 건 아닌데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요. 쓸모 있어야 하고, 빠릿해야 하고, 결과를 보여줘야 하고, 계속 괜찮아져야 하고, 계속 나아져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잠시 후 마침내 진짜 말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자꾸 오래 붙잡아요. 사소한 말을 오래 기억하고, 누가 지나가듯 한 표정도 자꾸 생각나요. 한번 창피했던 일은 몇 년씩 안 잊혀요. 남들은 금방 넘어가는 것도 저는 안 넘어가져요. 그래서 저 자신이 좀 답답해요. 주인장은 그 말을 듣고 빵 반죽 위에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막대기나 칼 대신 손바닥으로만 반죽을 눌러보는 순간이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멈춘 것 같아도 그건 속을 살피는 동작이었어요. 그런 성질은 답답한 게 아니라 깊은 거예요. 아니에요. 깊은 건 멋있잖아요. 저는 그냥 느리고 잘 상하고 혼자 오래 곱씹는 사람이에요. 주인장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빵도 그래요. 빨리 만드는 건 쉬워요. 빨리 부풀리는 것도, 겉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런데 오래 두어야 살아나는 향이 있어요. 천천히 발효돼야만 생기는 결도 있고요. 겉에서 보기엔 답답해 보여도 안에서는 다른 속도로 익어가는 거예요. 아이는 이해한 듯도 아닌 듯도 한 얼굴로 물컵을 만졌어요. 손끝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아직 경계가 남아 있었지요. 그럼 왜 사람들은 다 빨라야 한다고 할까요? 빨리 판단하면 편하니까요. 세상은 바쁘고 사람들은 남을 오래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금방 보이는 것만 믿게 되죠. 밝고 잘 웃고 금방 회복하고 금방 적응하는 사람을 튼튼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래 봐야 알 수 있는 종류의 단단함도 있어요. 쉽게 잊지 않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다정함도 있고요. 주인장은 선반에서 빵 반죽 하나를 가져왔어요. 동그랗게 빚어진 반죽 한가운데는 아주 작은 흠집이 있었어요. 이건 팔 수 없는 빵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잘 구워지면 가장
향이 좋은 종류예요. 흠집이 있어서 열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속이 더 깊게 익기도 해요. 그는 반죽을 오븐에 넣으며 말했어요. 모든 흠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모든 흠이 결함인 것도 아니에요. 아이는 자기 손에 통을 내려다 보았어요. 뚜껑 가장자리는 오래 만져 닳아 있었고 금속 표면에는 작은 생활기스가 가득했어요. 언뜻 보면 가치 없는 잡동사니 상자였지만 오래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시간이 차곡차곡 눌려 담긴 모양새였지요. 버리고 싶었어요. 이런 거 붙들고 있는 저도 같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서요. 그 말 뒤에는 조용한 침묵이 왔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말은 늘 너무 익숙한 얼굴로 찾아와서 더 위험하지요. 아주 대단한 파괴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는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주인장은 통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열장 아래쪽에서 조그만 나무 상자를 하나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카드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끔 새벽 손님들이 남기고 간 문장들이에요. 아이는 카드 몇 장을 넘겨보았어요. 제일 늦게 철든 사람은 나였다. 용서보다 먼저 필요한 건 거리였다. 잘 지내라는 말이 제일 잔인한 날도 있었다. 기다린다는 건 서 있는 일이 아니라 달아가는 일이었다. 나는 괜찮은 척을 너무 오래 연습했다. 부서지지 않으려고 굳어 있다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됐다. 아이는 마지막 카드를 오래 보았어요. 그 문장은 마치 자기 안에서 오래전에 시작된 무언가를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았어요. 이건 다 누가 쓴 거예요? 모르죠. 이름은 받지 않으니까요. 왜요? 이야기에는 이름보다 온도가 먼저 남는다고 생각해서요. 아이는 카드를 한 장 더 넘겼어요. 상처는 지워야 하는 게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이의 눈가가 아주 천천히 젖었어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오래 닫혀있던 창문 틈으로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듯 막혀있던 어딘가가 살짝 열리는 얼굴이었지요. 저는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건 정말 놓아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건 들고 가야 해요. 버리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누군지 희미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뭘까요? 주인장은 잠깐 아이를 바라봤어요.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함께 오래 보겠다는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어요. 기억 보관함이 아니라 네가 쉽게 버리고 싶지 않았던 내 모습들의 증거 같아요. 제 모습이요? 네, 사소한 걸 소중히 여기던 아이. 좋아하는 마음을 대충 넘기지 않던 사람. 잊지 않으려고 작은 물건에 시간을 묶어두던 사람. 그런 성질이 지금 너를 힘들게도 하겠지만 그게 전부 나쁜 건 아니에요. 언젠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누군가의 작은 떨림을 알아볼 때, 너는 아마 그런 성질 덕분에 더 정확하게 다가갈 거예요. 아이는 자기 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마치 지금껏 들고 있던 게 짐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기 일부였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사람처럼요. 가게 안으로 따뜻한 냄새가 퍼졌어요. 조금 전 오븐에 넣었던 빵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표면은 천천히 갈색이 되었고 가장자리에서는
버터가 아주 얇게 녹아 흘렀어요. 주인장은 빵을 꺼내 식힌망 위에 올려두었어요. 빵 껍질이 식으며 내는 바삭한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잘게 퍼졌지요.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심시켰어요. 잘 익은 것이 식는 소리는 대체로 평화롭거든요. 이건 무슨 빵이에요? 소금, 우유빵. 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소금이 조금 들어가야 단맛이 또렷해지거든요. 슬픔도 비슷해요. 다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 맛도 안 남을 때가 있어요. 적당한 짠맛이 있어야 자기가 가진 부드러운 부분도 알게 되죠. 아이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겉은 얇게 바삭했고 안은 뜨겁고 부드러웠어요. 우유 향이 먼저 퍼지고 아주 늦게 소금 맛이 따라왔어요. 울음은 나지 않았지만 목이 잠깐 막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맛있는 걸 먹다가 사람이 울컥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에요. 혀가 먼저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맛있네요. 통과용이니까요. 주인장은 그렇게 말하며 커피 대신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었어요. 쓴맛이 필요한 밤이 있고 부드러운 것이 필요한 밤이 있지요. 그는 오늘이 후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얼마 뒤 빵집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중년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코트는 잘 다려져 있었지만 어깨선이 조금 무너져 있었어요. 세상을 오래 버틴 사람만 가지는 무너짐이 있지요.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더 붙잡고 있어야 할지 잠깐 모르게 된 사람의 모양. 주인장은 묻지도 않고 진열장 맨 위에 마른 과일빵을 꺼냈어요. 오늘도 늦으셨네요. 여자는 웃는 척했지만 실패했어요.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조용해졌어요.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흘끗 여자를 봤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장갑을 벗었는데 손가락 마디마다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차가워서가 아니라 오래 힘을 주고 살아서 생긴 자국처럼 보였지요. 집에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오히려 다 나가고 나서 더 시끄러워요. 그 말은 설명 같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충분했어요. 아이도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힘든 집이 있고 사람이 없어져서 더 견디기 어려운 집도 있으니까요. 여자는 주인장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는 열쇠 1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오늘 놓고 갈게요. 드디어요? 네. 이제 없는 집 열쇠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것도 좀 지쳐서요. 주인장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서랍에 넣었어요. 빵집 카운터 아래에는 그런 서랍이 하나 있었어요. 버리지는 못하지만 당장 들고 다니기도 버거운 것들을 잠시 맡겨두는 서랍. 아이가 작게 물었어요. 저런 것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럼요. 사람은 생각보다 물건에 많은 시간을 붙여두거든요. 여자는 아이 쪽을 한번 보고 묘하게 다정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맡기진 말아요. 어떤 건 내가 아직 들고 있어야 그 의미를 다 알게 되더라. 그 말은 혼잣말 같기도 하고 아이를 향한 조언 같기도 했어요. 어른의 말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상처를 통과하며 나온 문장이어서 누굴 가르치려는 냄새 없이도 오래 남는 말.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새벽이 조금씩 밝아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리창 밖 검은 하늘에는 파란 기운이 아주 옅게 풀리고 있었고 멀리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을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아이는 통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들 뿐이었어요. 구겨진 쪽지, 오래된 단추, 반쪽짜리 장식, 색이 바랜 리본, 다시는 쓰지 않을 물건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것들이 쓸모없어 보이지 않았어요. 쓸모와 의미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사람은 꼭 필요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분리해서 느끼고 있었지요. 주인장, 네, 이거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이런 거 붙잡고 있으면 유치하다고 할까봐요. 주인장은 식은 빵을 칼로 조심스럽게 가르며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남들이 보기엔 하찮아도 내가 끝내버리고 싶지 않은 게 있으면 그건 이미 내 삶의 일부예요. 다만 질문은 필요하죠. 이게 나를 살게 하나 아니면 묶어두기만 하나, 그걸 가끔 확인하면 돼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자기가 왜 버리지 못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건 과거에 매달려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어떤 부드러움을 완전히 잃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새벽이 더 밝아지자 가게 안의 불빛은 처음보다 연하게 느껴졌어요. 어둠 속에서는 등불이 주인공이지만 아침이 오기 시작하면 등불은 뒤로 물러나지요. 그런 식의 물러남은 쓸쓸하지 않았어요. 제 역할을 다한 것들만 가질 수 있는 잔잔한 표정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마예요? 주인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안 받을게요. 왜요? 대신 하나만 해요. 뭘요? 그 통 안에서 지금도 네가 제일 아끼는 걸 하나만 골라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면 그 이유를 한 줄 적어놔요. 남들이 이해할 말 말고 네가 나중에 다시 읽어도 알 수 있는 말로. 아이는 한참 통을 뒤적였어요. 그러다 아주 낡은 종이별 하나를 꺼냈어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접힌 선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어요. 이건 왜요? 누가 접어준 건지는 거의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때의 저는 기억나요. 별 하나 받아도 하루 종일 좋았던 사람, 그거면 충분하네요. 아이는 종이별을 다시 통에 넣지 않았어요. 외투 안주머니에 따로 넣었지요. 가장 깊숙한 곳에. 문 앞에 섰을 때 주인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잊지 말아요. 사람이 자라난다는 건 이전에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쪽에 더 가까워요. 아이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 문장은 뜨거운 빵처럼 손에 남았어요. 지금 당장 다 먹지 못해도 나중에 분명 배를 데워줄 것 같은 온기로요. 밖으로 나오자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골목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고 집에 가면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비슷한 하루가 또 오고 비슷한 상처가 또 건드려질 수도 있겠지요. 사람은 빵 하나 먹었다고 다른 인생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의 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랐어요. 버리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데리고 갈 것을 고른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그건 꽤 큰 차이였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안에서 너무 잘 상하는 부분을 미워하게 되지요. 쉽게 잊지 못하는 성질, 사소한 것에 오래 마음 두는 습관, 한번 정들면 오래 데우는 마음, 쓸모로 환산되지 않는 애정. 세상은 그런 것을 자꾸 느슨하고
비효율적이라 부르려 해요. 더 강해지라고, 더 무뎌지라고, 더 빨라지라고, 더 쉽게 버리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건 언제나 효율만은 아니에요. 오래 바라보는 힘, 쉽게 닳지 않는 애정, 잊지 않으려 작고 시시한 물건 하나에 마음을 묶어두는 버릇, 그런 것들이 어떤 날에는 누군가를 살려요. 새벽을 굽는 빵집은 아마 그래서 생겨났을 거예요. 배를 채우려고만 있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를 너무 함부로 정리해버리지 않도록 잠깐 붙잡아 주는 곳, 해결 대신 통과를 건네는 곳, 이제 괜찮아질 거라는 성급한 약속 대신 오늘 밤은 지나갈 수 있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곳.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기적보다 그런 장소인지도 몰라요. 나를 당장 바꾸려 들지 않고 내가 왜 이걸 버리지 못하는지 함께 오래 봐주는 자리. 그리고 마침내 내가 들고 갈 것과 놓고 갈 것을 스스로 고르게 해주는 사람. 그날 이후로 아이가 얼마나 자주 그 빵집에 다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다시 갔겠지요. 사람은 한번 위로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대신 어느 날 누군가의 작고 하찮아 보이는 애착을 함부로 비웃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별거 아닌 물건 하나를 못 버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유를 조금 더 천천히 상상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그 새벽의 빵값은 이미 다 치러진 셈이었어요. 세상에는 설명보다 냄새로 오래 남는 위로가 있어요. 막 구운 식빵의 온기, 밤을 건너온 사람 앞에 놓인 미지근한 물 한 컵, 굳이 이름을 캐묻지 않는 친절, 버리라고 재촉하지 않고 네가 왜 이걸 아끼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 그런 것들은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 더 오래 가요. 그러니 혹시 당신도 오늘 자꾸만 쓸모를 증명해야 할 것 같아 지쳤다면,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만 오래 흔들리는 것 같아 부끄럽다면, 아직 버리지 못한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스스로가 유치하게 느껴진다면 너무 빨리 자기 자신을 정리하려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빨리 버리는 것이 언제나 성장은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은 놓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고, 어떤 사람은 단단해지는 법보다 부드러운 채로 무너지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새벽을 굽는 빵집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주 천천히 익고 있을 거예요. 갓 구운 빵 껍질이 식으며 바삭하게 소리를 내고, 오븐 유리에는 따뜻한 김이 서리고, 카운터 아래 서랍에는 아직 말이 덜 끝난 물건들이 잠시 쉬고 있겠지요. 그곳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쓸모없다고 불리지 않아요. 빵도, 기억도, 사람도. 다만 이렇게 구분될 뿐이에요. 지금 놓아야 하는 것과 아직 데리고 가야 하는 것, 그 차이를 천천히 알게 되는 밤이 있다면, 그 밤은 생각보다 덜 외로운 밤일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자라난다는 건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안의 여린 부분을 끝내 추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이라는 걸. 새벽을 굽는 빵집. 밤이 아주 깊어지면 세상에는 낮 동안 감추어 두었던 기척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요. 낡은 냉장고가 웅웅 숨쉬는 소리, 아무도 밟지 않는 계단이 혼자 삐걱이는 소리, 창틀에 걸린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가볍게 유리를 긁는 소리.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문득 다시 떠오르는 오래된 표정 하나. 그런 시간에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따뜻한 것이 생각나지요. 꼭 빵이 아니어도 좋고 스프여도 좋고 컵에 담긴 우유여도 좋아요. 사람 마음은 이상해서 서러울 때는 설명보다 온도를 먼저 찾으니까요. 차갑게 식은 하루를 입안에 넣고 오래 삼키지 못한 날에는 더 그래요. 골목 끝에 작은 빵집이 하나 있었어요. 낮에도 문은 열려 있었지만 진짜 얼굴은 늘 새벽에 드러나는 곳이었지요. 간판에는 밀가루가 날아와 앉은 것처럼 하얀 글씨로 작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다들 빵집 이름치고는 어딘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빵을 파는 곳인데 왜 굳이 새벽을 간판에 올려두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앞을 새벽 4시쯤 지나본 사람이라면 알았을 거예요. 그 가게는 단지 빵을 굽는 곳이 아니라 어두운 시간을 조금 견딜 만한 냄새로 바꿔주는 곳이었다는 걸. 가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버터 냄새가 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스트가 부풀어 오르며 내는 미세한 시큼함, 그리고 막 꺼낸 식빵의 껍질에서만 나는 고소하고 뜨거운 향, 거기에 커피콩이 갈리는 냄새가 아주 얇게 섞였지요. 신기한 건 그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 얼굴이 조금씩 풀어진다는 거였어요. 꼭 웃지는 않아도 좋았어요. 굳어있던 턱이 느슨해지고 말 끝에 걸려있던 방어심이 살짝 내려앉는 정도면 충분했어요. 빵집 주인은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날에는 오래 살아본 사람처럼 보였고 어떤 날에는 아직 미련을 다 버리지 못한 청년처럼 보였어요. 그는 늘 흰 앞치마를 둘렀는데 이상하게도 조금도 번잡해 보이지 않았어요. 밀가루를 묻힌 손으로 반죽을 접을 때조차 소란이 없었지요. 마치 급하게 사는 것이 꼭 성실한 것은 아니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주인장이라고 불렀고 가까워진 사람들은 제빵사라고 불렀고 더 가까워진 사람들조차 이름은 잘 몰랐어요. 그는 이름보다 상대의 표정을 더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는 먼저 물을 한 컵 내주었어요. 배고픈 사람인지 지친 사람인지 울고 싶은 사람인지 심지어 무슨 빵을 고를지도 아직 모르겠는 사람인지 대개는 첫 한 모금 마시는 방식만 보고도 짐작하는 듯 했어요. 천천히 마시면 오래 참은 사람, 급하게 비우면 하루 내내 아무도 자기를 기다려주지 않았던 사람, 입만 대고 내려놓으면 아직 울음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 빵집에는 메뉴판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손님들은 자주 그걸 보지 않았어요. 주인장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곤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조금 바삭한 게 좋겠네요. 아니면 속이 부드러운 쪽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은 단맛이 필요한 표정은 아니에요. 오늘은 천천히 씹히는 빵이 나을 거예요. 그 말은 참 묘했어요. 무슨 예언처럼 들리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반박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가 권한 빵을 먹고 나서야 자기에게 정말 필요했던 게 그 맛이었다는 걸 알아차리곤 했어요. 그 빵집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밝기 전까지 누구든 한 가지 이야기를 맡길 수 있다는 것.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종이에 적어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빵이 구워지는 동안 지금 자기 안에서 가장 뜨겁거나 가장 차가운 것을 한 가지 꺼내 놓으면 됐지요. 말이 길어도 됐고 짧아도 됐어요. 끝내 말이 되지 않아 침묵으로 남아도 괜찮았어요. 주인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빵 하나를 골라주었어요. 그리고 늘 같은 말을 덧붙였지요. 이건 해결용이 아니라 통과용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해결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그 말 앞에서 조금 조용해졌어요. 세상에는 해결보다 통과가 먼저 필요한 밤이 많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런 밤이었어요. 창밖에는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유리창을 매만지고 있었고 거리의 불빛은 늦은 시간답게 성의 없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골목은 꼭 아직 세상이 시작되기 전처럼 보였지요. 빵집 안에서는 반죽이 부풀고 있었고 커다란 오븐에서는 불이 낮게 숨쉬고 있었어요.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아직 어른의 옷을 입는 법이 조금 서툰 나이였어요. 교복도 아니고 완전한 정장도 아닌 어중간한 외투를 걸친 채 서 있었지요. 얼굴은 차가웠고 손끝은 더 차가웠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몹시 말라 있었어요. 한참 울고 난 눈은 붉기라도 한데 오래 참아버린 눈은 오히려 너무 마르거든요. 주인장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앉아요. 지금은 고르는 것보다 녹이는 게 먼저예요. 아이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왜 혼자 돌아다니는지, 집은 어디인지, 괜찮은지 아닌지, 누가 먼저 그런 걸 묻지 않는 순간을 사람은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아이는 조용히 창가자리로 가 앉았어요. 앞에 놓인 물컵에는 아직 미세한 김이 올라왔어요. 그런 배려는 아주 작아서 오히려 더 오래 남지요. 대단한 친절보다 먼저 알아봐주는 한두 가지가 사람을 붙잡을 때가 있으니까요. 한참 뒤에야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 진짜 이상한가 봐요. 주인장은 반죽을 한 번 접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자주 오해받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이상한 사람은 대개 자기가 이상하다는 말부터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너무 오래 혼자 참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는 그 말에 곧바로 울지 않았어요. 대신 입술이 잠깐 흔들렸지요. 울음은 늘 눈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턱 아래에서 먼저 떨리고 어떤 날은 숨이 얕아지는 방식으로 먼저 와요. 아이의 손에는 작은 통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동그란 금속 통이었는데 뚜껑에는 별 모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사탕통 같기도 하고 바느질 상자 같기도 했지요. 그건 뭐예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이걸 버리려고 나왔거든요. 아이는 말끝을 내리며 통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들인데 그냥 못 버렸어요. 쪽지, 단추, 잃어버린 귀걸이 한 짝, 누가 준 건지 기억도 안 나는 작은 구슬,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이 접어준 종이별, 엄마가 머리 묶어주다가 끊어진 리본, 시험 잘 본 날 샀던 싸구려 반지, 그런 것들이요. 좋아 보이는데요. 좋지 않아요. 이게 다 쓸모없는 것 같아서요. 저도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그래도 주인장은 놓치지 않았어요. 가게 안에서는 오븐팬이 미세하게 식는 소리, 칼이 나무 도마에 닿는 작은 소리, 발효 중인 반죽이 스스로 안쪽에서 숨쉬는 기척 같은 것들이 조용히 들리고 있었지요. 그런 곳에서는 사람의 작은 목소리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대놓고 말한 건 아닌데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요. 쓸모 있어야 하고, 빠릿해야 하고, 결과를 보여줘야 하고, 계속 괜찮아져야 하고, 계속 나아져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잠시 후 마침내 진짜 말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자꾸 오래 붙잡아요. 사소한 말을 오래 기억하고, 누가 지나가듯 한 표정도 자꾸 생각나요. 한번 창피했던 일은 몇 년씩 안 잊혀요. 남들은 금방 넘어가는 것도 저는 안 넘어가져요. 그래서 저 자신이 좀 답답해요. 주인장은 그 말을 듣고 빵 반죽 위에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막대기나 칼 대신 손바닥으로만 반죽을 눌러보는 순간이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멈춘 것 같아도 그건 속을 살피는 동작이었어요. 그런 성질은 답답한 게 아니라 깊은 거예요. 아니에요. 깊은 건 멋있잖아요. 저는 그냥 느리고 잘 상하고 혼자 오래 곱씹는 사람이에요. 주인장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빵도 그래요. 빨리 만드는 건 쉬워요. 빨리 부풀리는 것도, 겉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런데 오래 두어야 살아나는 향이 있어요. 천천히 발효돼야만 생기는 결도 있고요. 겉에서 보기엔 답답해 보여도 안에서는 다른 속도로 익어가는 거예요. 아이는 이해한 듯도 아닌 듯도 한 얼굴로 물컵을 만졌어요. 손끝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아직 경계가 남아 있었지요. 그럼 왜 사람들은 다 빨라야 한다고 할까요? 빨리 판단하면 편하니까요. 세상은 바쁘고 사람들은 남을 오래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금방 보이는 것만 믿게 되죠. 밝고 잘 웃고 금방 회복하고 금방 적응하는 사람을 튼튼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래 봐야 알 수 있는 종류의 단단함도 있어요. 쉽게 잊지 않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다정함도 있고요. 주인장은 선반에서 빵 반죽 하나를 가져왔어요. 동그랗게 빚어진 반죽 한가운데는 아주 작은 흠집이 있었어요. 이건 팔 수 없는 빵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잘 구워지면 가장 향이 좋은 종류예요. 흠집이 있어서 열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속이 더 깊게 익기도 해요.
그는 반죽을 오븐에 넣으며 말했어요. 모든 흠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모든 흠이 결함인 것도 아니에요. 아이는 자기 손에 통을 내려다보았어요. 뚜껑 가장자리는 오래 만져 닳아 있었고 금속 표면에는 작은 생활 기스가 가득했어요. 언뜻 보면 가치 없는 잡동사니 상자였지만 오래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시간이 차곡차곡 눌려 담긴 모양새였지요. 버리고 싶었어요. 이런 거 붙들고 있는 저도 같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서요. 그 말 뒤에는 조용한 침묵이 왔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말은 늘 너무 익숙한 얼굴로 찾아와서 더 위험하지요. 아주 대단한 파괴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는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주인장은 통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열장 아래쪽에서 조그만 나무 상자를 하나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카드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끔 새벽 손님들이 남기고 간 문장들이에요. 아이는 카드 몇 장을 넘겨보았어요. 제일 늦게 철든 사람은 나였다. 용서보다 먼저 필요한 건 거리였다. 잘 지내라는 말이 제일 잔인한 날도 있었다. 기다린다는 건 서 있는 일이 아니라 달아가는 일이었다. 나는 괜찮은 척을 너무 오래 연습했다. 부서지지 않으려고 굳어 있다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됐다. 아이는 마지막 카드를 오래 보았어요. 그 문장은 마치 자기 안에서 오래전에 시작된 무언가를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았어요. 이건 다 누가 쓴 거예요? 모르죠. 이름은 받지 않으니까요. 왜요? 이야기에는 이름보다 온도가 먼저 남는다고 생각해서요. 아이는 카드를 한 장 더 넘겼어요. 상처는 지워야 하는 게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이의 눈가가 아주 천천히 젖었어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오래 닫혀있던 창문 틈으로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듯 막혀있던 어딘가가 살짝 열리는 얼굴이었지요. 저는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건 정말 놓아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건 들고 가야 해요. 버리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누군지 희미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뭘까요? 주인장은 잠깐 아이를 바라봤어요.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함께 오래 보겠다는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어요. 기억 보관함이 아니라 네가 쉽게 버리고 싶지 않았던 내 모습들의 증거 같아요. 제 모습이요? 네, 사소한 걸 소중히 여기던 아이. 좋아하는 마음을 대충 넘기지 않던 사람. 잊지 않으려고 작은 물건에 시간을 묶어두던 사람. 그런 성질이 지금 너를 힘들게도 하겠지만 그게 전부 나쁜 건 아니에요. 언젠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누군가의 작은 떨림을 알아볼 때, 너는 아마 그런 성질 덕분에 더 정확하게 다가갈 거예요. 아이는 자기 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마치 지금껏 들고 있던 게 짐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기 일부였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사람처럼요. 가게 안으로 따뜻한 냄새가 퍼졌어요. 조금 전 오븐에 넣었던 빵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표면은 천천히 갈색이 되었고 가장자리에서는 버터가 아주 얇게 녹아 흘렀어요. 주인장은 빵을 꺼내 식힌망 위에 올려두었어요.
빵 껍질이 식으며 내는 바삭한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잘게 퍼졌지요.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심시켰어요. 잘 익은 것이 식는 소리는 대체로 평화롭거든요. 이건 무슨 빵이에요? 소금, 우유빵. 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소금이 조금 들어가야 단맛이 또렷해지거든요. 슬픔도 비슷해요. 다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 맛도 안 남을 때가 있어요. 적당한 짠맛이 있어야 자기가 가진 부드러운 부분도 알게 되죠. 아이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겉은 얇게 바삭했고 안은 뜨겁고 부드러웠어요. 우유 향이 먼저 퍼지고 아주 늦게 소금 맛이 따라왔어요. 울음은 나지 않았지만 목이 잠깐 막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맛있는 걸 먹다가 사람이 울컥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에요. 혀가 먼저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맛있네요. 통과용이니까요. 주인장은 그렇게 말하며 커피 대신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었어요. 쓴맛이 필요한 밤이 있고 부드러운 것이 필요한 밤이 있지요. 그는 오늘이 후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얼마 뒤 빵집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중년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코트는 잘 다려져 있었지만 어깨선이 조금 무너져 있었어요. 세상을 오래 버틴 사람만 가지는 무너짐이 있지요.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더 붙잡고 있어야 할지 잠깐 모르게 된 사람의 모양. 주인장은 묻지도 않고 진열장 맨 위에 마른 과일빵을 꺼냈어요. 오늘도 늦으셨네요. 여자는 웃는 척했지만 실패했어요.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조용해졌어요.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흘끗 여자를 봤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장갑을 벗었는데 손가락 마디마다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차가워서가 아니라 오래 힘을 주고 살아서 생긴 자국처럼 보였지요. 집에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오히려 다 나가고 나서 더 시끄러워요. 그 말은 설명 같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충분했어요. 아이도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힘든 집이 있고 사람이 없어져서 더 견디기 어려운 집도 있으니까요. 여자는 주인장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는 열쇠 1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오늘 놓고 갈게요. 드디어요? 네. 이제 없는 집 열쇠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것도 좀 지쳐서요. 주인장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서랍에 넣었어요. 빵집 카운터 아래에는 그런 서랍이 하나 있었어요. 버리지는 못하지만 당장 들고 다니기도 버거운 것들을 잠시 맡겨두는 서랍. 아이가 작게 물었어요. 저런 것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럼요. 사람은 생각보다 물건에 많은 시간을 붙여두거든요. 여자는 아이 쪽을 한번 보고 묘하게 다정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맡기진 말아요. 어떤 건 내가 아직 들고 있어야 그 의미를 다 알게 되더라. 그 말은 혼잣말 같기도 하고 아이를 향한 조언 같기도 했어요. 어른의 말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상처를 통과하며 나온 문장이어서 누굴 가르치려는 냄새 없이도 오래 남는 말.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새벽이 조금씩 밝아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리창 밖 검은 하늘에는 파란 기운이 아주 옅게 풀리고 있었고 멀리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을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아이는 통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들 뿐이었어요. 구겨진 쪽지, 오래된 단추, 반쪽짜리 장식,
색이 바랜 리본, 다시는 쓰지 않을 물건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것들이 쓸모없어 보이지 않았어요. 쓸모와 의미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사람은 꼭 필요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분리해서 느끼고 있었지요. 주인장, 네, 이거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이런 거 붙잡고 있으면 유치하다고 할까봐요. 주인장은 식은 빵을 칼로 조심스럽게 가르며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남들이 보기엔 하찮아도 내가 끝내버리고 싶지 않은 게 있으면 그건 이미 내 삶의 일부예요. 다만 질문은 필요하죠. 이게 나를 살게 하나, 아니면 묶어두기만 하나, 그걸 가끔 확인하면 돼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자기가 왜 버리지 못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건 과거에 매달려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어떤 부드러움을 완전히 잃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새벽이 더 밝아지자 가게 안의 불빛은 처음보다 연하게 느껴졌어요. 어둠 속에서는 등불이 주인공이지만 아침이 오기 시작하면 등불은 뒤로 물러나지요. 그런 식의 물러남은 쓸쓸하지 않았어요. 제 역할을 다한 것들만 가질 수 있는 잔잔한 표정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마예요? 주인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안 받을게요. 왜요? 대신 하나만 해요. 뭘요? 그 통 안에서 지금도 네가 제일 아끼는 걸 하나만 골라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면 그 이유를 한 줄 적어놔요. 남들이 이해할 말 말고 네가 나중에 다시 읽어도 알 수 있는 말로. 아이는 한참 통을 뒤적였어요. 그러다 아주 낡은 종이별 하나를 꺼냈어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접힌 선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어요. 이건 왜요? 누가 접어준 건지는 거의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때의 저는 기억나요. 별 하나 받아도 하루 종일 좋았던 사람, 그거면 충분하네요. 아이는 종이별을 다시 통에 넣지 않았어요. 외투 안주머니에 따로 넣었지요. 가장 깊숙한 곳에. 문 앞에 섰을 때 주인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잊지 말아요. 사람이 자라난다는 건 이전에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쪽에 더 가까워요. 아이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 문장은 뜨거운 빵처럼 손에 남았어요. 지금 당장 다 먹지 못해도 나중에 분명 배를 데워줄 것 같은 온기로요. 밖으로 나오자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골목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고 집에 가면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비슷한 하루가 또 오고 비슷한 상처가 또 건드려질 수도 있겠지요. 사람은 빵 하나 먹었다고 다른 인생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의 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랐어요. 버리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데리고 갈 것을 고른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그건 꽤 큰 차이였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안에서 너무 잘 상하는 부분을 미워하게 되지요. 쉽게 잊지 못하는 성질, 사소한 것에 오래 마음 두는 습관, 한 번 정들면 오래 데우는 마음, 쓸모로 환산되지 않는 애정. 세상은 그런 것을 자꾸 느슨하고 비효율적이라 부르려 해요. 더 강해지라고, 더 무뎌지라고, 더 빨라지라고,
더 쉽게 버리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건 언제나 효율만은 아니에요. 오래 바라보는 힘, 쉽게 닳지 않는 애정, 잊지 않으려 작고 시시한 물건 하나에 마음을 묶어두는 버릇, 그런 것들이 어떤 날에는 누군가를 살려요. 새벽을 굽는 빵집은 아마 그래서 생겨났을 거예요. 배를 채우려고만 있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를 너무 함부로 정리해버리지 않도록 잠깐 붙잡아주는 곳, 해결 대신 통과를 건네는 곳, 이제 괜찮아질 거라는 성급한 약속 대신 오늘 밤은 지나갈 수 있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곳.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기적보다 그런 장소인지도 몰라요. 나를 당장 바꾸려 들지 않고 내가 왜 이걸 버리지 못하는지 함께 오래 봐주는 자리. 그리고 마침내 내가 들고 갈 것과 놓고 갈 것을 스스로 고르게 해주는 사람. 그날 이후로 아이가 얼마나 자주 그 빵집에 다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다시 갔겠지요. 사람은 한번 위로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대신 어느 날 누군가의 작고 하찮아 보이는 애착을 함부로 비웃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별거 아닌 물건 하나를 못 버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유를 조금 더 천천히 상상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그 새벽의 빵값은 이미 다 치러진 셈이었어요. 세상에는 설명보다 냄새로 오래 남는 위로가 있어요. 막 구운 식빵의 온기, 밤을 건너온 사람 앞에 놓인 미지근한 물 한 컵, 굳이 이름을 캐묻지 않는 친절, 버리라고 재촉하지 않고 네가 왜 이걸 아끼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 그런 것들은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 더 오래 가요. 그러니 혹시 당신도 오늘 자꾸만 쓸모를 증명해야 할 것 같아 지쳤다면,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만 오래 흔들리는 것 같아 부끄럽다면, 아직 버리지 못한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스스로가 유치하게 느껴진다면 너무 빨리 자기 자신을 정리하려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빨리 버리는 것이 언제나 성장은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은 놓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고, 어떤 사람은 단단해지는 법보다 부드러운 채로 무너지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새벽을 굽는 빵집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주 천천히 익고 있을 거예요. 갓 구운 빵 껍질이 식으며 바삭하게 소리를 내고, 오븐 유리에는 따뜻한 김이 서리고, 카운터 아래 서랍에는 아직 말이 덜 끝난 물건들이 잠시 쉬고 있겠지요. 그곳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쓸모없다고 불리지 않아요. 빵도, 기억도, 사람도. 다만 이렇게 구분될 뿐이에요. 지금 놓아야 하는 것과 아직 데리고 가야 하는 것, 그 차이를 천천히 알게 되는 밤이 있다면 그 밤은 생각보다 덜 외로운 밤일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자라난다는 건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여린 부분을 끝내 추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이라는 걸.